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제가 오늘 일찍 좀 왔었는데 오다 보니까 여기가 마치 카바레였으면 어떨까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올 들어 가장 물 좋은 데서 강의할 수 있는 영광을 얻어서 먼저 그렇게 표현을 좀 해봤고요. 다행스럽게도 132차 대한민국 지식포럼에서 강사로 만나 뵙게 된 걸 무궁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만일에 카바레에서 뵀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해드릴 말씀은 좀 산적히 많이 있으나 시간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먼저 개개인의 성향을 좀 알아야 거기에 맞는 강의로 이 시간을 좀 알뜰하게 꾸며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개인의 성향을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오른손 안에 모든 오장육부가 들어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죠? 저는 이 오른손 안에 개개인의 성향도 다 들어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먼저 성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주먹 쥐었다고 해서 옆 사람 때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 펴보시고요. 제가 이제 하나씩 엄지손가락부터 접어보겠습니다. 엄지손가락, 그리고 검지손가락. 저는 검지가 없으니까 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지손가락, 그리고 약지, 그리고 새끼손가락. 자, 접으셨죠? 이 접었던 손가락들 중에서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손가락 딱 하나만 펴보시겠습니까? 아끼고 사랑하는 손가락 딱 하나만 펴보십시오.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네, 이따 그것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선생님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옆 사람은 어떤 손가락을 피셨는지 알아야 빨리 친해질 수가 있으시니까. 되셨죠? 자, 손 내려주시고 제가 이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성향에 맞는 강의로 이 시간을 알뜰하게 꾸며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새끼손가락 들었던 선생님들 계시던데 그 선생님들은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 분들입니다. 약속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에 대한 약속과 시간에 대한 약속. 약속만 잘 지키면 본인의 간이고 쓸기고 다 빼주실 분들. 저 또한 약속 시간 잘 지켜서 이 시간을 만족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시간이 잘 이루어지실 거니까. 이번에는 약지 들었던 선생님들 계시죠? 주먹을 쥐었다가 약지 한번 펴보실까요? 잘 펴지시나요? 안 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변태기가 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게 개성이 좀 강하다. 마치 오늘 이 시간을 거의 물 한 방울 묻지 않는 스펀지 같은 마음으로 빨아들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손가락 바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중지 들었던 손가락 있으시죠? 중지 들었던 선생님들은 평소에 대한민국 사회에 불평불만이 많아서 모든 것은 좀 욕으로 해결하는 성향이 좀 강하시다라고 보는데 욕 먹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검지손가락 들었던 선생님들 계시죠? 검지. 여러분이나 저나 살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게 뭘까요? 그렇습니다. 지적질하고 충고 정말 많이 받고 살았죠. 못 받았던 건 뭘까요? 칭찬과 격려를 못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시간 칭찬과 격려받을 수 있는 강의로 만족도를 높여드리도록 하겠고, 이번에 마지막으로 엄지손가락 들었던 선생님들 계시죠? 거의 엄지손가락을 들으셨던데 제가 이렇게 감싸놨는데도 불구하고 엄지손가락을 들었다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대박 아니면 쪽박이다. 황금 같은 주말 오후 여기 오셨다는 건 아무래도 똘끼가 좀 강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둘 중에 하나죠. 바르게 미칠 거냐 잘못 미칠 거냐. 하지만 여기 오셨다는 것은 대박 내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저 또한 거기에 보답할 수 있는 강의로 이 시간을 아깝지 않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의 성향까지 다 파악을 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우리 선생님들처럼 이미 13년 전에 한 분의 강의를 듣고 인생을 완전히 바꿨던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이런 교육하는 시간, 세미나하는 시간, 지식 포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사실 앞에 서 있는 저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왼쪽 팔과 다리가 다 의조구스입니다. 올해로 지체장애로 살아간 지 어느덧 25년째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원하는 인생을 그대로 만들어가고 있는 게 오늘 우리 선생님들께 해드릴 말씀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 궁금하실 것 같으세요? 궁금하시겠죠? 네. 그 궁금증을 지금 자료와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 모습인데 이게 첫 번째 책 표지 사진이고요. 벗겨놓으면 이렇습니다. 입혀놓으면 이렇고요. 이런 장애를 가졌지만 저는 이런 웃으면서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절대 욕하지 않습니다. 왜? 대한민국이 나의 성공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만일에 선생님하고 저하고 대한민국이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만났다고 생각해 보실까요? 지금 이러실 시간 있을까요? 물 들어가야 돼. 전혀 끼니 걱정해야 돼.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만났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장애를 가졌어도 원하는 성공 출세 부자의 길로 마음껏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초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어수선해도 그건 우리하고 큰 관계가 없을 거라고 내가 어떻게 가는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현재 제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올해로 45살입니다. 그렇게 보이시나요? 아니요. 복 받으실 겁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제가 약 5년 전에 수원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서 강의를 내 나이를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40살이었습니다. 그때 4학년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 나이하고 비슷했나 봐요. 그러면서 곱게 늙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름대로는 관리를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오늘 목표를 이루는 8가지 성공 법칙은 사실은 7번째 책 제목이기도 하고 내용이기도 합니다. 지금 출판사에서 원고 정리에 있으니까 늦어도 5월, 6월이면 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지만 우리 선생님들에게 제가 먼저 오픈해드리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스포츠들입니다. 저는 이걸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전이 없는 삶이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까라고 봅니다. 그런 도전 정신이 있어서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물론 주변에서 엄청나게 만류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해보고 싶고 가고 싶었던 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내가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2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시면 이 다음 이야기가 훨씬 마음에 와닿을 것 같으니까 2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영상 보겠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란 백금기 씨. 집안을 일으키겠다는 꿈 하나로 위험한 만큼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전기회선 일종에 취업한다. 하지만 20살의 꿈은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1992년 8월 17일 전신주 작업 도중 22,900볼트의 감전사고를 당한 금기 씨. 죽음을 넘나든 2차례 수술로 왼쪽 팔과 다리를 잃고 남겨진 건 온몸의 화상뿐. 수술이 끝나고 없어진 다리를 보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소리쳤던 그. 눈앞에 있는 화장실에 가면서도 몇 번이나 넘어져야 했던 그. 무력감에 휩싸인 채 고통의 시간이 흘렀다. 이랬으니까 제가 장애마저도 축복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저 같은 장애를 보면은 그때는 뭐라고 불렀을까? 우리 솔직하게 다 바보, 병신, 동물의 원숭이 쳐다보는 것처럼 저는 많은 눈총을 받고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게 장애인으로 살다가 2004년도에 저도 여러분들처럼 우연히 한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강의를 듣고 인생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에 인생의 목표를 찾기 위해서 약 1년 반 정도를 공부는 다 하러 다녔습니다. 2004년도에 지방에는 이런 교육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수도권으로 많이 와서 들었죠. 저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분들의 책도 보고 강의도 많이 봤어요. 그러면서 딱 한 가지 공통점을 찾았어요. 뭐 유명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브라이언 트레이시라든지 스티븐 코비라든지. 스티븐 코비 강의는 직접 일본에서 찾아가서 듣기도 했습니다. 직접 보고. 또한 닉 부이치치라든지 제가 좋아하는 지그지글레 존 파피라든지 가까운 일본에도 있죠.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든지 그 모든 사람들을 종합해 봤더니 딱 한 가지였어요. 문제는 목표가 있었다는 거. 평생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그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것이 다 자연적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의 방향을 찾은 게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런 교육 정말 많이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선생님 정말 잘 오신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게 바로 제가 1년 반 동안 쫓아다니면서 인생의 방향을 설정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 첫 번째가 목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도 반드시 목표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해돋이를 보시던 제아의 종소리를 듣던 2017년도 목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그 목표 정말 간절하십니까? 정말 간절하십니까? 네. 인생 목표 정말 간절하십니까? 네. 대답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을 위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도 그 대답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간절함입니까? 네. 그 길을 가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입니까? 네. 여기에 계시는 분들만 몇 분 얘기하지 보통 1000명이 넘는 데서 강의해도 거의 대답을 못해요. 왜? 그 정도로 간절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간절함이 우선이라고 얘기했다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잠깐 투병 생활 때를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 8월 17일 날 고압 감전 사고로 저는 전신 45% 사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온 등에 다 화상입니다. 환자 중에 가장 불쌍한 환자가 화상 환자라고 하죠.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거는 하루에 한 번씩 치료를 해주는데 소독하러 오면 온 침대 주변에다 일단 비닐을 깝니다. 그리고 빨간 약, 포타진이라고 하는 빨간 약을 온몸에 뿌리고 썩어 들어가는 살을 잘라내고 차오르는 고름을 수세미로 빡빡 문지르고 저는 그 고통을 참기 위해서 입안에 꺼지를 물고 몰핀이라고 하는 마약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그걸 이겨낼 수 있었던 건 한 가지 살고 싶었어요. 비록 장애인 몸이었지만 살고 싶었어요.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건 다 이겨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간절함을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그 간절함으로 다시 삶을 찾았고 그 간절함으로 이 목표를 이루어서 이 자리까지 왔고 그 활동을 그렇게 활동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은 다 목표를 간절한 마음으로 일단 대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동기부여 강사가 되겠다라고 한 이후에는 절대 강의하다가 죽고 싶지 환자로 죽고 싶은 생각은 죽어도 없습니다. 왜? 내가 그 길을 가다가 거기에서 현장에서 죽고 싶지 환자로 비굴하게 죽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 다음번에 계속 말씀해드리는 8가지가 있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간절함이 먼저 마음속에 움직이게 되면 두 번째가 바로 이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간입니다. 목표는 시간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세워놨다라고 해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하튼 어찌됐건 시간을 어떻게 잘게 쪼개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건지는 완전히 내 몫이었습니다. 물론 시간 관리와 관련된 강의도 많고 책도 많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딱 2가지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24시간 중에 어느 시간을 쓸 건 저는 새벽 시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납니다.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하는데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아침 운동입니다. 아침 운동을 하면서 중요한 2가지를 얻습니다.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얻습니다. 또 하나는 아침에 일찍 시작하는 사람은 절대 시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시간에 끌려다니면 항상 5분, 10분 늦는 사람들 있지 않나요? 이건 끌려다니는 사람.
일찍 시작하면 시간을 내가 밀고 다니는 사람, 시간이 내 뒤에 따라오게 하는 사람, 그런 삶이 더 저는 중요했다라고 봅니다. 새벽 시간을 이용할 때 가장 우리의 적은 바로 늦잠 자는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한 아가씨가 늦잠을 잤습니다. 아가씨가 늦잠 자면 어떤가요? 세수는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머리는 감았는데 스타일 하나도 못하고, 중요한 건 집에서 편안하게 화장실 일까지 봐야 되는데 그랬다가는 완전히 지각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 옷 입고 화장실을 회사에서 보겠다라고 하고 일단 출근에 나갔습니다. 출근하던 중에 배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배, 일단 다급한 마음에 공중 화장실에 들어갔어요. 공중 화장실에 갔는데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다 문 닫혀 있는 세 번째 칸, 문 열려져 있으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다급한 마음에 문 열고 들어갔는데 옛날에 그 쪼그려 앉아 화장실 한 서너 명이 똥을 싼 것 같아요. 탑을 쌓아놨습니다. 거기에 앉았다가는 본인 엉덩이에도 묻게 생겼어요. 물 내리려고 봤더니 물 내리는 거 고장이 났습니다. 도저히 볼일을 보지 못하고 일단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다음 사람 아주머니가 허겁지겁 들어가서 그걸 봤어요. 좋은 얘기가 나왔을까요? 아니죠. 입에 담기 어려운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아가씨는 억울하잖아요. 본인이 안 쌌는데.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따졌습니다. 어떻게 모면했을까요? 똥에서 김 나는지 보라고. 똥에서 김 나고 따뜻하면 내 똥이고 그러지 않으면 내 똥이 아니니까 사과하라고 했답니다. 시간에 밀려다니면 그런 오해도 살 수 있다라는 말씀. 항상 시간에 밀려다니면 뭔 소지품을 항상 빠뜨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서 일찍 시작하는 사람이 하루 시간을 지배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새벽 시간을 제가 활용하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 시간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주말 시간이에요. 물론 월화수목 금요일까지는 열심히 후회 없이 살고 주말 시간은 좀 쉬어야죠. 열심히 사는 보상 시간이기도 하니까 주말 시간에 저는 새벽 4시 50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때는 알람을 꺼놓고 눈을 떠도 7시 전후면 눈이 떠집니다. 주말 시간만큼은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1박 2일 여행도 좀 다니고 산에도 좀 가고 가족과 함께하는 스포츠도 하고 그 외의 시간들을 다 활용을 합니다. 중요한 건 일요일날 오후 5시가 되면 어김없이 월요일 모드로 돌아가요. 월요일로 딱 내 몸을 장착을 해서 다음 한 주 계획서를 지금부터 작성을 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뭘 건지, 또 미팅이 있으면 미리미리 문자 약속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고, 미리 철저하게 나를 준비해야 월요병이 오지 않기 때문에, 일요일날 오후에 준비하지 않으면 월요일 오는 걸 지옥같이 생각할 거예요. 월요일이 오는 걸 기다리는 사람은 월요일날 뜨는 태양을 어디에서 기다릴까요? 침대에서 기다리겠습니까? 책상에서 기다리겠습니까? 책상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하루를 살아가는데 밑받침이 돼서 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가 바로 건강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저는 건강관리를 이렇게 말씀해 드립니다. 마치 유리공과 같다. 유리공은 한 번 깨지면 두 번 다시 100% 원상복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서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을 함께 챙깁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약 50분 정도는 운동을 하는데 집 주변의 공원을 크게 한 바퀴 걷습니다. 걷거나 뛰죠.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걷거나 뛰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 시간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바퀴 도는데 약 7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는 그 시간도 효율적으로 써야 되겠다 싶어서 그 걷거나 뛰면서 각야거결을 외쳤습니다. 왜? 나는 동기부여 강사가 되겠다라고 했는데 강사다운 목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강사다운 발음을 만들기 위해서 아침 시간을 이용해서 매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듣다 보면은 강사다운 목소리라도 듣기 괜찮지 않나요? 네. 발음도 좀 괜찮죠? 네. 복 받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가끔 기분 좋으면 노래도 부릅니다. 타자니 10원짜리 팬티를 한 2,000원어치만 부르면 그 시간 다 돕니다. 그리고 그 운동이 딱 끝나면 공원 한 중앙에 정자가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서 저는 제 자존감을 높이는
소리를 지르는 이게 바로 샤우팅이라고. 나는 할 수 있다. 반드시 이루고 말 것이다. 이까지 장애 정도는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그렇게 소리 지르고 나면 시원합니다. 개운합니다. 그러면서 내 소중함, 나의 자존감을 쫙 끌어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앞으로 선진국으로 갈 겁니다. 선진국으로 가면서 정신적 환자가 훨씬 늘어날 겁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이 늘어나고 환자가 뭘까요? 바로 우울증 많이 늘어나고. 엊그제 신문 보니까 벌써 공황장애가 10만 명이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지난 과거에는 생각지도 하지 못한 불안장애, 그걸로 인해서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묻지마 살인들이 일어나는 게 다 본인들의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내 자존감을 키워 올리고 있고 새벽 시간을 직접 육체적으로 움직이면서 정신적 건강까지 육체적 건강까지 함께 이겨내고 있고 주말 되면 어김없이 나만의 취미를 하면서 함께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서서 강의를 못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약 40분이지만 다른 데 가면 2시간, 3시간 강의하는데 저는 쉬지 않고 다이렉트로 원하는 대로 똑같이 해줍니다. 그래야 강사다운 나를 만들었던 거니까. 그러지 않으면 절대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신적 건강과 육체적 건강 함께 말씀해 드리는데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어려운 것만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쉬운 것도 알려드릴게요.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게 방법이 바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사랑. 왜 조용할까요? 사랑들 안 해보셨을까요? 사랑할 때 세상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지 않나요?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대 사랑과 70대 사랑, 어느 사랑이 더 뜨거울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그게 더 뜨겁다라는 걸 알았어요. 70대 사랑이 끌어오르기 시작하면 20대 못지않고 그때의 그 열정은 정말 삶의 윤활유가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게 그렇게 도움되는 걸 나중에 제가 노인복지 공부하면서 직접 어르신들 인터뷰하면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이렇게도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기왕 사랑을 한다라면 7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 보고 흥분할 수 있는 사랑. 징그러운가요? 아니야. 최고죠. 아이 그러면 건강해야 내가 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골 친구와 서울 친구가 있었어요. 시골 친구가 한 번은 서울 친구네 집에 놀러를 왔습니다. 근데 서울 친구가 미성년자 안 계시죠? 네. 서울 친구가 전날 밤에 남편과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흔적을, 즉 콘돔을 처치하지 못하고 안방 쓰레기통에다 그냥 버려버렸네. 시골 친구가 서울 친구 놀러와서 집 구경하면서 안방에서 그걸 희한한 걸 봤어요. 처음 봤던 거죠. 들고 물어봤어. 이게 뭐냐고. 그 서울 친구가 전날 남편과 나누었던 뜨거운 사랑을 나누었던 흔적이라고 했더니 시골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껍딱 벗겨지게 하면 다음에 어떻게 할 건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강해야 성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호스피스에서 간호사님 인터뷰했던 것 중에 가장 가관 있는 건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어르신도 나에게 다가오는 간호사님의 치마 길이를 보면서 의식을 잃었다 찾았다는데 리얼리? 그 정도로 남자는 성에 관심이 많은, 건강해야 성을 생각할 수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가 바로 인맥관리입니다. 사람들과의 관리를 어떻게 할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절대 학연, 혈연, 지연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잘 나갈 때 주변 사람은, 나를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다 저를 보고 시기 질투하지. 저는 밖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를 금맥보다도 소중한 인맥으로 만들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됐다는 거죠. 사실 임동학 회장님도 일면식도 없었어요. 2, 3년 전에 고해성쇼에서 그때 처음 뵀었고, 그래서 작년에 다시 뵀었고, 그래서 다시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 학연, 혈연, 지연 아무 관계도 없었잖아요. 내 모든 모습을 보고 그대로 저를 초대를 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떠있죠. 어느 구름에 비들어 있는지 알까요? 모르죠. 그 정도로 우리는 사람을 가리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을 가리기 전에 첫 번째가 저는 자기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기 스스로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됩니다.
이거는 모순에 불과하죠. 제가 우리 선생님들께 드릴 선물을 가지고 온 저의 넘치는 사랑을 나눠드리겠습니다. 제 넘치는 사랑을 좀 나눠드립니다. 그게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을 다 보물로 보라고 해요. 정말 가리지 말고 보물로 볼 수 있는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을,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는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절대 사람을 가리면 절대 안 돼요. 그 뒤에 백그라운드에 어떤 배경이 있는지 누가 알까요? 아무도 모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인맥관리의 두 번째 중요한 건 어찌됐건 본인의 실력을 키워 올려야 돼요. 본인의 실력을 키워 올려서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전문가. 왜? 기왕이면 어떤 사람에게 더 사람이 많이 달라붙을까요? 그냥 일반 사람에게 많이 붙겠습니까? 아니면 전문가에게 사람이 많이 붙을까요? 전문가에게. 본인의 실력을 끌어올리고 난 후에 누군가가 와도 다가올 거고 내가 다가가도 나를 빨리 받아줄 거니까 본인의 실력을 끌어올리는 게 그런 노력이 저는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제가 아무리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고 한들 내가 실력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할 거니까. 장애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 여러분들에게 지식 포럼이니까 난리 지식도 드릴 수 있는 저를 만들어내는 게 우선이니까. 이렇게도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전문가와 비전문가 어느 게 자력이 더 셀까요? 전문가에게 자력이 더 세잖아요. 전문가에게는 멀리 있는 못도 와서 쉽게 붙을 거니까. 비전문가에게는 아무리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가까이 오지를 못합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게 바로 재정관리. 돈은 필요악입니다. 돈을 지금은 아끼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돈이 없으면 노후에 빈곤해지기 때문에. 때려 죽여도 대한민국은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줄까요?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내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곧 빈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쉬운 방법과 어려운 것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선택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해요. 부모 잘 만나면 됩니다. 네. 부모 잘 만나서 뭘 많이 받으면 될까요? 유산 많이 받아. 유산 이야기하면 조용하죠? 받아본 일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안 되는 단어예요.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잖아요. 부모를 선택해서 만나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렇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부모를 내가 부모님이라고 요구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근데 딱 한 가지. 일단 우리는 부모님이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그 이상은 절대 바라면 안 되지. 일단 본인을 믿어야 돼요.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할 수 있는 것. 선택할 수 없는 건 부모님이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배우자예요. 배우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처럼 나를 꼬셔댔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을 보신 분들. 별은 고사하고 그동안 마셨던 술, 담배값만 아껴도 집 한 채는 샀겠네. 그래서 밉잖아요. 싸우죠. 미래를 생각하면. 그래서 꼴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배 죽이고 싶습니다. 조용히 죽이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저는 두 가지 문제점과 답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부만이 할 수가 있어요.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새벽 3시부터 첫 닭이 울기 전에, 꼭 첫 닭이 울기 전에 남편이 자고 있을 때 아래털이를 다 벗기십시오. 똥구멍에다가 마데카솔 한 반 통씩 바르십시오. 이때 정성스럽게 발라야 됩니다. 그렇게 2주만 하게 되면 똥구멍에 새살이 차올라서 막혀서 죽습니다. 이거는 100% 조용히 죽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배우자였을 때. 오늘 약국 들리실 사장님들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조용히 죽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요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정확하게 제가 말씀해 드렸죠. 1, 2억 유산 말고 1, 2억 가지고는 1, 2년 버티지 못합니다. 최소한 1,000억 정도 이상의 유산을 받았을 때 우리는 진짜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그럴 때는 이 건물부터 사버리겠네.
그래 지식 포럼에다 기증해버리겠어. 근데 그 정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자기 스스로밖에 없는 거예요. 믿을 건 자기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황금 같은 주말, 물론 쉬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오셨다는 건 정말 잘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 이런 기회를 제공해 주신 인동환 회장님께 박수를 한번 쳐주세요. 무수히 많은 강사들 중에 저를 초대해 주셨다는 것도 복이시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바로 이미지 관리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버려 둬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관리를 해야 될까요? 관리를 해야 되겠죠.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얼굴부터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이 어떨까요? 어두워요. 어둡겠죠. 그러면 절대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겠죠. 않아요. 지난 과거가 제가 그랬습니다. 장애를 처음 가졌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오지 못. 왜? 얼굴은 새카맣죠. 인상 쓰고 있죠. 몸에 장애가 그냥 눈에 띄었기 때문에 절대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 하지만 내 자신을 소중히 하고 이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함과 동시에 그때부터는 얼굴이 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애는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얼굴을 편안하게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다가오고 악수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마음, 본인의 심성을 곱게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스스로를 사랑하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얼굴이 피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방법으로 얼굴을 피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관상학 박사님의 얘기입니다. 얼굴,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있죠? 있죠? 그게 개인만이 느끼고 있는 컴플렉스지 않습니까? 컴플렉스. 그걸 살짝 성형을 해서 본인을 예쁘게 가꾼다면 그때 생기는 게 바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단 주의할 게 있습니다. 성형을 한다고 해서 완전 개보수를 하면 안 됩니다. 이세가 나왔는데 이세를 못 알아볼 정도면 안 되겠죠. 정말 필요하다면 살짝 쌍꺼풀 정도라든지 그렇게 하면서 본인의 컴플렉스를 해결하고 자신감을 끌어올렸을 때는 내가 누군가 앞에 섰을 때 당당함이 느껴질 거니까 그런 이미지가 보였을 때 주변 사람들이 꼬이고 나에게 가까이 오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물이라고 했을 때 본인을 먼저 그렇게 가꾸는 게 중요하죠. 실례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 올 때 이런 복장이 아니라 추리닝 차림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가 제 말씀에 귀를 기울일까요? 그 상황에 맞는 복장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소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런 나다운 모습을 갖추는 게 저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그랬을 때 주변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다르니까.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을 딱 보면 3초 안에 스캔하고 결정낸다고 하잖아요. 모든 이미지를. 그걸 전문용어로 초두 효과라고 하는데 그 3초 안에 모든 걸 판단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내 스스로를 그렇게 가꾸는 게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일곱 번째가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리가 그게 살아가다가 보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일곱 번째가 바로 멘토입니다. 멘토. 정말 중요해요. 예로 여기에서 평창 간다라고 했을 때 차를 끌고 갈 때 가장 필요한 물건이 뭘까요? 내비게이션이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그렇죠. 기름값도 필요하지만 제가 원했던 건 아니니까 내비게이션이 가장 필요합니다.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원하는 목적지에 갈 때 이상한 막다른 길로 가지도 않고 중간에 내려서 물어보지도 않을 거니까.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를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런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멘토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멘토를 선정할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점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멘토를 선정할 때는 내가 목표로 했던 방향에 이미 와 있는 정상에 도착해 있는 멘토라면 최고겠죠. 왜? 내가 가고 있는 길을 안내해 줄 거니까. 그 길을 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 여러 가지 무수히 많은 일을 겪을 텐데 내 멘토는 이미 가본 사람이라면 나를 지켜보고 있다가 바르게 안내해 줄 거니까. 또 멘토는
동시대 살고 있어야 돼요. 동시대 살고 있어야 돼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물어볼 수 있는 멘토였을 때 나를 바르게 리드, 이끌어 줄 거고 헬프, 도와줄 거고 체크, 점검해 줄 거니까.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멘토하고 멘티는 동시대 살면서 매일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할 수 있어요. 멘티가 그 정상에 올라가고 있을 때 바르게 올라가고 있는지, 막다른 길로 가서 헤매고 있진 않는지, 괜히 낭떠러지로 가고 있진 않는지 매일 소통해야 그걸 확인하고 나를 제대로 이끌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실례로 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멘토가 있었습니다. 1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한결같이 했어요. 지금은 멘토가 안 계시는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영범 박사님이셨어요. 2005년도 9월 5일 날 1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하면서 돌아가실 때 제 손으로 3일 장례를 다 치렀고, 유골함에서 납골당에다 넣을 때 유골함 붙들고 마지막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가족은 아니었지만 11년 반 동안 함께하면서 내 인생을 바꿔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부여잡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멘토의 멘티로 만나고 싶다고 했고, 다음 세상에서 만나도 꼭 멘티로 만나고 싶다고 제가 소리 질렀어요. 그만큼 멘토를 잘 만나서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르게 만들어 왔기 때문에 정말 멘토는 저는 중요하다라고. 남녀노소 구분할 것 없이. 왜?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매일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이때 멘토와 멘티 관계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환자가 의사 앞에 가게 되면 어때야 될까요? 모든 걸 다 오픈해야 되지 않나요? 그래야 정확한 처방전에 의해서 진단을 내려줄 거니까. 멘티 또한 멘토에게 모든 걸 다 털어놔야 돼요. 근데 본인의 부끄러운 치부를 얘기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정확한 처방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우리 선생님 모습은 지난날에 살아온 결과물 아닐까요? 지금의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습관들은 지난날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른 행동 모습입니다. 지난날에 잘 살고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은 긍정적으로 세상을 보니까 말도 좀 편안하고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말할 거고, 지난 과거에 살았던 게 너무너무 안 좋았다면 모든 보는 시선이 다 불만스러울 거니까. 그리고 8번째가 있습니다. 8번째가 바로 사회공헌입니다. 저는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를 너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회공헌에 대해서 여쭤보면 어렵게 생각하는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사회공헌 하면은 많은 사람들 무언가를 기부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능을 기부하는 것도 또 하나의 사회공헌이기도 하고, 물론 여기에 계시는 인동학 회장님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서 이런 장을 펼치는 게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저도 한 7, 8년을 이영범 박사님과 함께하면서 이런 행사를 주관했었는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나의 건강한 육체에서 나오는 헌혈도 곧 사회공헌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알고 있는 기본을 지키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뭘까요? 교통. 다 배웠잖아요. 근데 왜 그걸로 인해서 계속 사고가 일어날까요? 왜? 지키지 않아서. 그런 것만 잘 지켜도 우리는 사회공헌의 일환이고, 다니면서 공공시설물 잘 지키는 것도 사회공헌의 일환이고, 길거리에다가 침 뱉지 않고 쓰레기 버리지 않는 것도 사회공헌의 일환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건강한 신체에서 나오는 헌혈을 하는 것도 사회공헌의 일환입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공헌에 의해서 굴러가야 되고, 후세들은 그런 걸 통해서 성장을 해갔을 때 대한민국 사회가 건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한번 사고 나서 수혈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헌혈을 받아서 제가 살았다고 생각해서 저 또한
헌혈하려고 갔었어요. 헌혈의 집에. 근데 안 받아주는 거예요. 수혈받은 사람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제가 선택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 기증을 마쳤어요. 장기 기증을 마침과 동시에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술, 담배를 다 끊었어요. 왜? 장기 기증해놓고 술, 담배 하면서 썩어 들어가는 장기를 누구에게 기증한다는 얘기일 거예요. 이거는 죽어서도 욕 얻어먹을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술, 담배를 끊고 내 몸을 일단 건강하게 있는 동안은 최대한자를 활용하고 내가 죽고 나면은 내 장기로 많은 사람들의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나는 후회 없이 한평생 살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런 8가지가 지금의 저를 만들어 왔으니까. 물론 따로따로 말씀해 드려서 모두가 다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나 어렸을 때 구구단 외우셨던 천재는 안 계시죠? 구구단 외울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근데 그걸 몸에 딱 장착만 하게 되면 수학 문제 풀 때 구구단이 착착 나오는 것처럼 이 8가지 과정도 처음에는 저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습관화 몸에 딱 배게 되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구구단을 외웠던 것처럼 모든 삶을 저렇게 살아가다가 지금의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있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8가지 성공 법칙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던 거죠. 그러지 않았다면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봅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지난 과거에는 아래처럼 살았습니다. 벌레 씹은 인상을 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을 때는. 근데 지금은 살아있는 내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웃으면서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사는 동안 그렇게 가고자 하는 간절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다가 죽어도 후회하지 않을 정도. 물론 시간이 좀 넉넉했으면 더 비유를 해서 재미있게 드렸을 텐데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40분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으셨어요? 네. 그럴 때는 입술에 침을 좀 발라주셔야죠. 물론 수고는 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열심히 잘, 물론 동생 같고 막내 같았었지만 열심히 잘 들어주셔도 저 또한 힘이 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의 성공과 기원을 두 손 모아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강의 잘 들으셨습니까?